만나는 것이 우주의 조화라면 헤어지는 것도 자연의 섭리랍니다. 애초에 우주는 갈라서지 않았으며 때문에 만물은 애써 합칠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것이 이른바 인연이라면 헤어지는 것도 사뭇 인연이랍니다. 애초에 우주는 변함상 한 덩이인 까닭에 인연이란 이름하에 움직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할 때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이유와 성장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또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또 태어나서 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밝히고 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분은 생의 보람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생과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태어난 것도 어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거나 또 아니면 뭐 무료하거나 또 아니면 뭐 어디 깊이 뭐 빠진다던가 이런 거 없이 살 수가 있는데 그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가 하고 물으면 아빠와 엄마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만들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대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모르죠, 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물으면 무엇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라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세상살이를 제각기 말할 것입니다. 제각기.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라든가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제각기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세상살이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상살이를 위해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목은 이런 안목으로는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선은 그 정도로 보는 시선은 눈에 보이는 모습 즉 입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살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파동입니다. 파동이에요. 인생은 파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작용을 해서 인생을 만들고 또 수많은 이 세상 파동과 어울려 인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파동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움직이는 것은 파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동이. 이렇게 파동이 성장하는 과정을 영적 향상이라고 합니다. 파동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향상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성장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 향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향상의 최종 목표는 그럼 영적 향상은 왜 하느냐 또 왜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최종 목표는 초험입니다. 초험. 초험이 무슨 뜻이냐? 이 초험이라는 것은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에 살죠. 뭐 즐거운 경험, 무슨 경험에 사는데 그런 경험을 초월해서 우주 자체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험이라는 것은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우주 자체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주 자체까지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냥 경험에 머물러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초험을 터득한 사람을 성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초험을 터득한 사람이 성현입니다. 아셨죠?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떡잎이 바로 파동입니다. 떡잎이 파동인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그 떡잎이라는 건 파동의 입자적인 단어다 이런 얘기죠. 파동은 일단 보이질 않으니까 말 못하니까 그 파동을 설명할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파동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 또한 파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또 이런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동료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은 파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파동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일으키고 그런 세계도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연은 이렇게 파동 따라 나타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파동 따라 나타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다투고 이기는 것 또한 파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졌다. 그걸 뭐가 하느냐? 물론 주먹질이 됐거나 뭐가 했거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일으키는 건 파동이 일으키는 겁니다. 높고 큰 파동을 기세가 강하다라고 말하며 싸움은 이 강한 기세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 결코 많이 먹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세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이겨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기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보통 약한 사람은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약해져요. 기세가. 근데 그 자기를 이겨나가면 기세가 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강한 기세가 곧 파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만남과 헤어짐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은 처음 만나서 기뻤어. 근데 또 헤어지면 슬퍼. 그런 기쁨과 슬픔은 입자의 몸이 느끼지만 만나고 슬프는 것을 입자의 몸이 느끼지만 그러니까 헤어져서 보고 싶다. 이런 입자의 몸이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느끼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감정은 파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입자는 물론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아주 절친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헤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헤어지는 거죠. 죽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밥맛도 없고 골싸매고 들어 눕는 것은 몸뚱아리가 하는 거지만 입자의 몸이 느끼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은 파동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파동의 작용을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면 생각이나 사랑 그리고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동이구나 하면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가도 이게 파동이 일으키는 거구나 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동이 일으키는 거라는 것을 자각 못하면 그걸 모르면 그냥 누워있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반면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생의 집착에 빠져 괴로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동이 일으킨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생의 집착, 그 죽은 친구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착에 빠져서 괴로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파동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파동을 못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몸은 그 안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집착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기쁨과 슬픔이 파동이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 만남과 헤어짐에 빠져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게 파동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은 그런 괴로움 속에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영적 향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괴로운 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향상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향상은 뭐예요? 그리고 파동이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거기 빠져서 있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죽었어. 아주 잘 지냈던 친구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나도 따라 죽어야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까지 따라 죽는다는 건 거기에 집착하고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따라 죽고 그렇구나 하고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향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영적 향상은 영혼이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도 진화를 해요. 그게 영적 향상이에요. 영혼은 파동을 통해서 행동하고 또 진화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또 진화를 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입자가 일으키지만 영혼이 성장하는 세계는 파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파동이 다른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파동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파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셨죠?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냥 만나고 싶다 해서 다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같은 파장, 같은 주파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같은 파동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동은 파동이고 그 파동의 이 높낮이를 갖다가 측정할 때는 파장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이 비슷한 주파수의 파장은 이 비슷한 주파수가 비슷하면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가 된 상태예요.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주파수의 파장은 헤어져서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 가운데도 나중에 헤어지는 사람도 생겨요, 여기서. 왜냐면 뭔가 또 서로 파장이 안 맞으면 다시 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이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할 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한 부모 밑에 형제나 남매도 파장이 동질감을 느끼면 친해져요. 그렇게 되면 안 따져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면 사이좋게 함께 살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산다는 것은 아니라 항상 자주 만나고 할 수 있지만 이 파장이 다르면 한 형제라도 파장이 다르면 생각과 뜻이 달라 떨어져서 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호적상으로는 형제인데도 호적상으로는 남매인데도 파장이 틀리면은 남처럼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파장이 다르면은 생각과 뜻이 달라 떨어져서 남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또한 파장이 같으면 한평생 함께 살 수 있지만 파장이 다르면 부득이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자꾸 헤어지느냐. 쭉 같이 살지 못하고 쭉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주파수가 완전히 틀려지게 되면 역시 또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역시 파동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파동입니다. 아셨죠? 선후배나 친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자, 파동은 진화합니다. 파동은 진화해요. 입자는 진화 안 해요. 성장 안 해도. 입자는 성장하죠. 여러분들이 보면 어렸을 때는 조금 했다가 점점 성장했잖아요. 성장 안 해요. 근데 파동은 진화를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아주 절친해 둘이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아.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 갑자기 6.25가 돼가지고 38선이 헤어져서 이렇게 같이 헤어져서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역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때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하던 파동이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 다른 주파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두 사람의 파동이 서로 다르게 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진화해버리면 이제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틀려요. 그러면 역시 같이 있기가 거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파동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파동이 진화를 하면 뭐가 진화인지는 따지지 말고 자기도 모르게 파동이 진화를 하면
이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함께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납니다. 왜냐면 파동이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도 모르게 파동이 진화를 했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진화를 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이 환경이나 또 함께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떠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도 떠날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도 부부도 그리고 친했던 친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이것은 동질감을 느끼던 파장이 서로 다른 이질감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 여기가 바뀌면은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저 포이동에 있었는데 갑자기 방배동으로 왔다. 이렇게 여기로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고 또 여기도 이렇게 스튜디오도 잘 만들어놨고 더 좋은데 그걸 꼭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가슴 아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사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싫어서 가고 좋아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파장이 틀리면 어차피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라디오 파장이 틀리면 안 나오는 거다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질감을 느끼던 파장이 서로 다른 이질감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의 파장이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떠나버리면 이제 나한테 맞는 새로운 파장이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장의 세계를 다시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동안의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에 막 인연에서 연멸해가지고 왜 네가 가냐 막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떠나가요. 그거는 본인이 떠나기 싫어도 떠나가요. 파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미련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세계의 파장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 안 떠나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들어누워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파장의 세계, 그 파장의 세계가 여러분한테 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새로운 파장의 세계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장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떠나는 거 떠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세계의 파장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돌아선 파장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돌아선 파장, 돌아선 인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미련 없이 인연을 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파동과 어울려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파동하고 어울려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아셨죠? 완성 안 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져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자기한테 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든가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을 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떠난다고 하면 꼭 떠나서 나타나요. 떠난다고 하면 미련 없이 그 사람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셨습니까? 결코 붙잡거나 매달려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또 반갑게 나타나면 그럼 또 이제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기 주파수 맞는 사람이 반갑게 나타나요. 그 또한 감사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떠났지만은 이 사람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진화를 했어. 진화를 해가지고선 다시 파장이 같아졌어. 그럼 그 사람도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반갑게 맞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왜냐면 물론 다시 올 수도 있지만 거의 이런 사람들이 희박합니다. 이게 왜냐면 벌써 파장이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면 파장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영혼이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날 때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전부 다 틀리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아셨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려면, 영적 향상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어지는 아픔과 반가운 만남은 비바람과 햇살 같아서, 헤어지는 아픈 건 비바람 같고, 또 만나는 반가운 만나는 것은 햇살 같아서 이것에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면, 비바람이 됐든 햇살이 됐든 여기에 머물지 말고 흘려보내면 여러분은 이것들이 존재하는 공간과 같은 터전을 터득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어째 파장이에요. 그죠? 이 파장의 세계에 머물지만 않으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머물어서 다른 걸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머물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왜냐면 이것들이 머물 수 있었던 공간, 머물 수 있는 세계, 마이크가 됐든, 리모컨이 됐든, 이것이 머물 수 있는 세계, 이 바탕과 같은 이 공간, 이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작용과 또 대상보다, 작용이나 대상보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공간과 같은 세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작용과 또 그 대상보다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 공간과 같은 세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허공과 같은 세계를. 아셨죠? 이렇게 희로애락에 머물지 않고 초월을 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우주 그 자체인 초험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터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주를 터득하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어느 대상과 대상이 만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대상과 대상에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주를 터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험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또한 초험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며, 또 비슷한 주파수의 파장이 만나고 헤어지는 진화 역시 초험을 터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거지만, 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험을 터득하기 위해서, 이 공간과 같은 이 우주를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헤어지는 슬픔에 가슴 아파하고 만나는 기쁨에 헤어질까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방황이며, 방황하는 이유 또한 파동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가슴 아파하고 또 너무 기쁘면 또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러다 또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방황하는 이유는 파동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세계를 알면 방황을 안 해요. 그러면 모든 걸 전부 다 수용만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세상 만사 모든 우환은 이렇게 파동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며, 그 파동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바로 초험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옛날에는 초험을 여러 가지 말로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은. 그 초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여곡절을 떠나 파동으로 계획하고 파동으로 전진해 새로운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머물지 말고, 그 작용에 또 너무 머물지도 말고, 대상에 머물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같은 그런 우주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초험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